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4년도 벌써 1월이 끝나가고 곧 2월이 다가옵니다. 첫 달이 끝나는 이번 주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즐비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거의 블록버스터급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며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43,000달러를 수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4년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대응인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왔던 경기 지표는 아주 좋았죠. 우선 GDP가 예상치였던 2%보다 훨씬 높은 3.3%가 나오면서 강한 경기에 대한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다만 경기가 이렇게 너무 좋으면 반대로 물가가 너무 높아질 위험이 있죠. 그런데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근원 PCE 물가가 거의 3년 만에 연준의 목표 물가 범위인 2%대로 떨어지면서 경기는 강한데 물가는 내리는 연착륙과 골디락스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시나리오의 뒷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벤트가 두 가지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일에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거의 확실하게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최근 강해진 경기 신호를 보고 금리 전망치를 조금 높였습니다. 당초 3월로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을 5월로 늦췄는데요. 이후로는 아직까지 연준이 얘기한 세 차례 금리 인하보다는 훨씬 더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말씀드렸듯 올해는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경기가 버텨주며 금리는 천천히 내려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최근처럼 금리 전망치가 올라갔다 하여도 전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고용은 경기 침체를 읽는 핵심 지표입니다. 고용이 안 좋아지며 실업률이 올라갈 때마다 경기 침체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뒤따랐죠. 따라서 시장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고용은 지난달보다 줄어들고 반대로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늘어나면서 임금 인상률도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약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고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고용의 감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고용 약화는 물가 하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경제 이벤트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는 한 주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화요일은 현재 애플과 시총 1위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알파벳과 AMD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애플, 아마존, 메타가 한꺼번에 실적 발표를 하죠. 이 외에도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스타벅스, 엑선모빌, 보잉, UPS, 퀄컴, GM, 화이자 등등 대형 가치주들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실적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결코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쪽의 수요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모두 실적 발표 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는 하지 않지만 동종업계인 AMD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4% 이상 올랐는데요. 다만 급락 후에 반등하는 것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아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아직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암호화폐도 오늘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이후 차익 실현 물량과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겹치며 3만 달러대 후반까지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반등은 아직까진 기술적으로 급락 후 반등하는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38,500달러가 바닥이었고 이제부터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섣불리 단언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조정장 속에서도 급락 후 반등했다가 다시 찐바닥을 찾으러 가는 패턴이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이 끝났다고 감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들의 패턴과 비슷하게 갈 확률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닥을 잡으려고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보러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지속하면 됩니다.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바닥 잡으려는 사람치고 바닥을 잡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언제, 얼마를 어떤 타이밍에 해야 좋을지 많은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의문들을 포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비슈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의문들이 대부분 해소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 가장 큰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존재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게 줄어야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은 최근 11일 차에 최초로 2억 달러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일간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덕분에 4일 연속 마이너스였던 현물 ETF 전체의 순유입량은 드디어 플러스로 양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블랙록의 거래량이 그레이스케일을 앞서가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상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매도량이 많은 것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매수량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블랙록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나마 그레이스케일을 능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거래량을 합치면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을 압도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유입과 유출량은 정산이 다 끝나고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다른 현물 ETF들의 유입량은 유지가 되면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건전한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 현물 ETF에서 벌어지는 매수와 매도 물량 간의 각축전에만 신경이 쏠려 있지만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 ETF는 결코 단기적 소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외딴 섬이었던 비트코인의 주류 금융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돈줄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장기적 초대형 호재입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2004년에 금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당시 금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현재의 비트코인의 약 15배 정도였습니다. 그런 초대형 자산인 금이 ETF 승인 이후 8년간 6.5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금과 상대적으로 15분의 1이라는 초소형 규모인 비트코인은 얼마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규모가 작을수록 돈이 들어올 때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조차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홍콩에서도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허가 단계가 거의 끝이 나고 있으며 2달 이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현금 결제 방식이 아닌 비트코인 자체로 상환이 가능한 현물 결제 방식의 ETF입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이런 홍콩에서 현물 ETF가 나온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는 아시아의 주류 금융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금지되었던 중국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비트코인의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중국의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홍콩에 ETF가 등장하는 것이 언제랬죠? 대략 3월 정도. 늦어도 4월이면 되겠죠. 그리고 4월에는 비트코인의 절대적 대형 호재인 공급량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엔 반감기만큼 중요한 유동성 확장, 즉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호재가 모두 한 지점에서 동시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몇 달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이 닫히고 남겨진 사람들을 놔두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임무는 그때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열차에 태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비트코인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저희 두 번째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정식으로 출간됩니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또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을 통해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시게 될 선택들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